자, 이번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 1의 양을 계산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일단 1의 양이라고 하는 게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물리에서 배우셨을 텐데 1의 양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값이 이제 내적값과 의미가 이제 동일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땅에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런 물체를 이런 힘으로 이런 힘의 방향으로 끌어당겼을 때 실제 이 물체의 이동은 이렇게 갈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들은 이게 지금 물체가 어떤 무게가 존재를 한다면 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마치 레일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이 일의 양 중에 뭐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는 일의 양은 뭐 요만큼밖에 크기가 안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여기 이루는 각 세타를 해서 코사인을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책에 이제 서술이 돼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적이라는 거를 물리적인 의미로 파헤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굳이 필요도 없고요. 뭐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벡터 내적은 크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요. 일단 벡터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방금 그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힘의 무슨 뭐 1의 양을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죠. 어떻게 서술이 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벡터의 내적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정의라고 하면은 물론 뜻을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뭐 방금 설명을 드렸던 1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데 하여튼 그 내용들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이 이용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적을 그냥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A 벡터와 B 벡터 두 개의 벡터 곱인데 뭐 결과량은 스칼라량이라고 제가 이제 수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거의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A 벡터와 B 벡터를 실제로 이제 그림상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네가 A 벡터입니다. 네가 B 벡터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되겠니? 즉, 뭐 A 벡터 내적, A, B 내적, 뭐 이런 식을 묻는 건데 이제 주로 활용되는 문제들은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뭐 최대 최소값을 묻는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면요. 지금 이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라는 각은 여기에 있죠. 그럼 이 세타라는 각을 이용을 해서 내적 정의를 한번 이끌어내 보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실제로 이 부분입니다.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과정이 B 벡터의 크기 그렇다면 이제 이놈의 길이구나. 여기다 이놈 가지고 코사인을 곱해봐. 즉 여기 수직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결국에 봅니다.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B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고 거기다 이제 코사인을 곱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B 벡터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에 해당하겠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공간을 배우신 분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느냐 뭐 정사형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한 벡터가 다른 벡터로 이제 그 효과를 본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물리적 정의에 의하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의 방향은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작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려면은 요만큼에 대한 작용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즉 X 성분이 요렇게만 움직였어요, 그것만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까지 길이를 곱한다 해서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그림상에서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은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보세요. 물론 방향이 반대일 때는 코사인 값이 당연히 이제 음수값이 나와서 벡터의 내적의 전체적인 값 자체가 음수값이 나올 텐데, 이건 언제 좋으냐,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거 봤을 겁니다. 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는 무슨 뭐 여기가 뭐 O다, 여기가 A다, 뭐 이런 식으로 OA 벡터에 대해서는 주어진 벡터로서, 즉 그림상에서 정점으로 모두 표현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걸 주냐면요, 원 위에 한 점 P 이렇게 주면서 OP 벡터 에서 둘을 대적을 해봐. 에에서 최대값은 언제 나오겠니? 이렇게 물은 문제들 상당히 많죠.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내적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묻는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제 그런 데 써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써먹어 주느냐,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니들 둘의 내적의 최대값은, 실제로 여러분이 내적의 최대값을 다루려고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OE 벡터의 크기 곱하기 OP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두 값이 변하고 있죠. 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OA의 크기는 그대로 있죠. OP의 크기 계속 변합니다. 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마다 계속 변하죠, OP의 크기가. 근데 그때마다 코사인 역시나 변합니다. 때문에 이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된 상황이죠. 얘만 상수고 이제 얘네 둘 다 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변수를 한 번에 움직이게 만들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로 좀 보자. 그럼 이제 얘를 한 번에 봐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놈이요. 자, OP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 한 번에 봐버리면 결국에 P에서 OA의 연장선 어딘가로 이제 수선해봐. 그러니까 연장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직선 OA 위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제가 P'이라고 여겨봤다면 여기에서 여기 이거 두 개를 곱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결국엔 뭐냐면 OP'의 길이가 될 테니까 결국에 OA의 길이와 OP'의 길이를 곱해라.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언제 나오니? 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P가 이쪽 OA라는 거에서 봤을 때 제일 멀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제일 멀면 되면은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이제 접하는 직선이 있었겠죠.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때 이놈의 P'은 여기까지 떨어질 테니까 네가 제일 멀구나, 네가 최대구나, 이런 식으로 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그냥 정의 쓴 거고요. 2번은 뭘 했느냐, 그 도형에서 활용할 때, 특히나 최대 최소 활용할 때 많이들 이제 그림을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변수 두 개가 움직이지 않고 변수를 하나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건데,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되죠, 뭐 그런 것들은.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 그림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림으로 한번 가보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좀 많이 안 올렸습니다. 요청 많이 하세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좌표로 할 수가 있죠. 즉 A 벡터를 위치 벡터 성분 표현법으로 무슨 뭐 A1, A2야 이렇게 얻어내시고요. B라는 벡터를 마찬가지 위치 벡터로 B1, B2야 라고 얻어내셨다면, 근데 이거는 위치 벡터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물론 성분 표현 자체가 위치 벡터로 주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헷갈릴 소지는 없습니다.
전혀 뭐 혼동할 소지는 없어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상태에서 얘네 둘을 내적을 해봐. 즉 A 벡터, B 벡터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그냥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됐던 기억나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벡터 내적이 나오면 항상 이거 3개 생각하시고요. 항상 이거 3개 위주로 이들 중 내가 무엇을 골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 설명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벡터 내적의 성질들 뭐 그런 것들 조금 아니 뭐 지금 할게요. 지금 내가 뒤에 조금만 더 하면은 A 벡터랑 B 벡터랑 수직이야라는 조건 뭐 맨날 하는 거 있죠. 아니 내적하면 0이야. 왜? 이렇게 나왔었던 이유가 여기 코사인 이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니들 둘이 수직이었다면 글씨가 날아가네요. 어쨌든 수직이었다면은 얘가 90도 2분의 파이 즉 코사인 2분의 파이라는 값은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 관련 없이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이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벡터가 평행하는 조건이 있었죠. 이렇게 두 벡터가 평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내적을 이용한 조건을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평행을 했다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반대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놈도 평행이고 이놈도 평행인 거니까 그러면은 두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이거나 180이죠. 그러니까 0이거나 파이 호도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세타가 0이거나 파이라고 손 치면 이 코사인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B 내적은 A 벡터 크기고 B 벡터 크기의 뿔마 버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내적은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관련 문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뭐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한해서 특히나 이제 이쪽이 제일 문제시 될 겁니다 아마. 나머지는 뭐 그래도 풀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